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안내서 5일차 36쪽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 건강에 도움되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담긴 프로글루카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연과 더불어 부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의 균형적 배합. 프로글루카민은 아연과 더불어 부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을 유산화 독점 방식으로 혼합한 제품으로 유산화의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담겨 있는 제품입니다. 주 원료인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는 무기질이지만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포 분열과 증식에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입니다. 유산화만의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된 정상적인 면역 기능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6정이 들어있고요. 하루에 한 번 1회에 2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요. 아연 보충이 추가로 필요한 가임기, 수유기, 임신기 여성에게 도움이 되죠. 구성분인 영지버섯과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이 필요한 분, 아연 보충이 필요한 가임기, 임신기, 수유기 여성, 건강 증진과 활력을 원하는 분,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원하는 분. 아연은 인체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90%가 근육과 골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여러 효소 의 구성 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여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 성분입니다. 네, 보통 핵산 영양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핵산의 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에는 아연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연을 함유한 효소에는 이산화탄소의 운반자로 작용하는 탄산 탈수 효소, 단백질 분유의 효소인 카르복실기 분해 효소,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젖산 탈수소 효소, 유리기를 제거하여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효소인 SOD 등이 있습니다. 네,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연을 섭취해주면 이런 효소의 작용도 잘 되는 겁니다. 면역 기능은 몸에 원래 내재된 면역과 적응에 의해 만들어진 면역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는 무기질이지만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은 성장기 아동과 가임기, 임신기, 수유기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면역은 피부, 소화관, 호흡기 등을 통해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이 물질, 항원이 침입할 때 그에 저항하는 물질, 항체를 만들어 신체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거나 중년에 저하된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과 과도한 스트레스, 고질적인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이 많은 현대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방금 말했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침입을 못하게 하는 방어 시스템과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가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럼 그 반대 표현은 면역력을 강하게, 세게,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염이나 이런 아토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외부의 반응에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과한 면역력은 또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제품에는 아연이 6mg이 들어있고요. 성인을 기준해서 71%에 해당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효모 추출물, 영지 버섯 분말, 표고버섯 분말은 이렇게 주 원료명으로서 식물 추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아주 내 몸에서 정말 미량만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권장 섭취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평균 필요량이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최소죠. 그리고 권장하는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가장 아까 말했던 세포 분열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고요.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한 섭취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몸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5mg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유산화 제품으로는 한 하루에 5알 정도 까지도 괜찮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행 건강입니다.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메가. 네, DHA와 EPA가 함유된 정제어유 바이오 오메가3 제품. 바이오메가에 함유된 오메가3는 맑고 깨끗한 지역의 깊은 바다에서 잡아올린 등푸른 생선에서 채취한 정제어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체 내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기능 성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단에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DHA와 EPA는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유익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렇게 한 통에 112캡슐이 들어있고요.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에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루 2번 섭취로 오메가3 지방산을 1050mg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시고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 3고죠. 이렇게 혈행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어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린내 고민이 많으신데요. 비린내 없이 상큼하게 정제어유를 섭취할 수 있는 부성분이 레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부성분으로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토코페롤 E가 함유되어 있고요. 네, 또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섭취 대상자는 원활한 혈행을 원하는 분, 혈행 개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건강한 혈중 중성지방 유지를 원하시는 분, 성장기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기억력 개선에 필요하신 분. 네, 그래서 기억력 요즘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질 때 오메가3 제품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DH와 EPA를 포함한 오메가3.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DH와 EPA 등의 생체 및 생리 활성에 작용하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개선과 혈행의 원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혈중 중성지질 개선, DHA와 EPA의 작용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간에서 지방의 합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혈중의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혈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혈액 응고작용에 의해 변화를 일으켜 혈액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DH와 EPA는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방해하여 혈중 건강한 중성지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DHA와 EPA는 혈액 응고작용에 관하여 혈액이 원활히 흐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혈액의 혈소판과 혈액 응고인자들은 손상된 혈관 부위에 응고됨으로써 지혈작용을 하죠. 그러나 여러 조절 물질들에 의해서 과도한 혈액 응고가 일어나면 혈액의 흐름에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DH와 EPA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의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DHA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EPA는 혈액의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비린내 없이 상큼하게 정제어유를 섭취할 수 있게끔 부성분인 레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삼키기 어려워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 탁 입안에서 터트려서 씹어서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혈중 중성지방 개선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어유에 함유된 EPA는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흔히 오메가3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은 리놀렌산과 EPA, DHA 세 가지가 있죠. EPA와 DH는 청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이런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도 2.6G가 들어있고요. EPA가 290mg, DHA가 235mg 들어있습니다. 또 토코페롤, 천연 토코페롤이 들어있는데 빛과 열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죠.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메가3가 투명통에 담겨져 있다면 이미 유통 과정에서 빛과 열에 의해서 산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수고로움이 있고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투명통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벌크통처럼 한번 열었을 때 몇 달 드시는 제품은 사실은 그 사이에 계속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산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이 좋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개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혈중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병은 혈중에 당 성분이 있어서 많이 끈적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의 필요성. 지방 섭취는 총 열량의 20%를 넘지 않게 하고 함께 섭취하는 지방 형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류, 우유, 치즈 등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요. 오늘날 정통적인 식단은 패스트푸드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마가린 쇼트닝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서구 스타일의 식품에 흔히 들어있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마가린을 버터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식물성 오일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고체화시켜서 버터 대신 쓰는 게 바로 마가린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는 면에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항산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시예요. 네.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C 1000mg과 부성분으로 아세로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에 좋은 비타민C의 바로 과학적 배합이죠. 폴리시에 함유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인체에서는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폴리시는 비타민C와 부성분으로 아세로라 추출물, 루틴, 진피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렇게 네 가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 특히 타사 대비 이렇게 네 가지의 성물 배합으로 지속 시간이 하루 한 번 섭취했을 때 12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성분이 4시간 정도의 지속시간을 가지는데 너무 과학적인 건 이 4가지 성분의 발현 시간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과학적인 것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 바로 유산화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하루 2번, 112정이 들어있고요. 1일 2번.
한 번 드실 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채기가 있을 때 한 번에 4알을 드시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고요.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의 풍부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폴리C는 비타민C와 함께 부성분으로 아세로라 추출물, 루틴, 진피 추출물, 녹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는 항산화 영양성분의 보충이 필요한 분,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이 필요한 분, 과다한 업무로 활동이 많아 지치신 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유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 네, 제가 많이 먹어야겠네요. 비타민 C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의 유지에 굉장히 필요한데요.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효소 반응의 조효소로 쓰이며 부골격, 혈관, 연골 등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네, 요즘 콜라겐을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자의 크기가 커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비타민 C를 이제 좀 많이 섭취하셔서 오히려 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비타민 C는 소장관에서 철분의 환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 성분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네, 식물로서 이렇게 철분을 흡수했을 때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와 함께 음식을 드셔주시면 훨씬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여러 요인을 제거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제거를 못한다면 비타민 C를 섭취하셔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공격을 막는 항산화 역할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의 영양 섭취에 대한 섭취 비율은 칼슘 다음으로 미만 섭취자 분율이 굉장히 높은 영양소는 비타민 C면서 여자는 남자보다 영양 섭취 미만 섭취자 분율이 많았습니다. 여자 중 비타민 C의 평균량 미만 섭취자 분율이 58.5%로 영양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이렇게 비타민 C는 권장 섭취량이 있고요. 섭취 상한선이 있기도 한데 왜냐면 이렇게 많이 드셨을 때 설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하루 4알 드셔주시면 되고요. 2번씩 드실 때 500ml의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항산화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양소 비타민 E입니다. 세포막을 항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E 프라임. 천연 원료 토코페롤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E 보충 제품입니다. E 프라임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는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산화 성분 가운데 하나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여태까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사실은 필수 영양 성분만 계속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될 수 있죠. 비타민 E는 이러한 산화 과정을 중단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므로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임은 하루에 268mg의 디알파토코페롤을 공급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112캡슐이 들어있고요. 섭취 방법은 하루 2회 한 번 드실 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성분이라 할 수 있고요. 비타민 C는 세포막 내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이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68mg의 디알파토코페롤, 비타민 E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고요. 순수 토코페롤 섭취로 세포의 건강과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인체의 항산화 보호 능력을 지원합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고 있어요.
비타민 E의 보충이 필요한 분, 항산화 영양 성분이 필요한 중장년층, 건강 증진을 원하는 분, 바쁜 일상 속에서 좋은 활력이 필요하신 분. 사실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이거 반드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과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E는 자연에 널리 분포하여 있는 영양 성분으로 견과류 같은 땅콩,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와 같은 식물성 기름, 메가 등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시금치, 당근, 상추, 고추 같은 녹색 채소, 버섯, 콩, 두부, 아보카도, 사과, 바나나, 키위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E는 식품의 가공 및 가열, 화학적 정제 과정 중에 쉽게 파괴될 수 있고 체내에서는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이 중 디알파 토코페롤이 활성이 가장 크며 비타민의 활성도는 디알파 토코페롤을 당량으로 표시합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불포화 지방산은 유해산소에 의해 손상될 수 있죠. 비타민 E는 항산화 영양 성분으로 체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네 가지 형태의 토코페롤, 네 가지 형태의 토코트리에놀, 총칭하는 비타민으로 자유라디칼이라 불리는 활성 전자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형태의 비타민 E는 지방, 담즙, 산염과 함께 형성하여 소장 상부에서 흡수되고 흡수된 비타민 E의 대부분은 지단백질에 의해 간으로 유입됩니다. 혈액의 비타민 E 농도는 간에서 나오는 비타민 E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알파 토코페롤 수송 단백질이 간에서 혈액으로 비타민 E 수송을 담당합니다. 알파 토코페롤을 제외한 다른 비타민 형태의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 수송 단백질과의 친화력이 미미해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마 토코페롤은 한국인이 섭취하는 주요 비타민의 한 형태고 혈액에도 상당량 존재합니다. 즉 알파 토코페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화는요, 디알파 토코페롤, 천연의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비타민 E를 추천하는 것 중에 저는 하나는 정말로 이런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바이오메가와 더불어서 정말 현대인이라면 꾸준히 정말 섭취하기를 권해드려요. 우리가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세대를 거슬러서 모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